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레벨업의 이민 멘토입니다. 오늘도 뭐 시장이 딱히 뭐가 좋다 뭐 나쁘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오늘 하루 정도는 잠깐 하루 쉬어간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뭐 나쁜 시장으로 흘러갈 분위기는 계속 아니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저께 미국 증시죠. 나스닥이건 S&P 500이건 기술주들이 좀 올라가 주다 보니까 위쪽으로 좀 올라가 줬는데, 역시나 가장 많이 올라간 건 제가 봤을 때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의 걱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6월 달에 뭐 AI 뭐 애플 실적 발표, 애플이 뭐 컨센서스 발표했는데 별로다 뭐 이렇게 나오자마자 한번 눌러주고 나서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결국엔 시총 1위를 다시 한번 탈환하는 듯한 애플의 움직임을 보셨다시피, 뭐 애플이 제가 봤을 때 아이폰 16이 나와서 AI까지 접목이 된다면 그거에 따른 우리나라 종목들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충분히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많이 올라가서 오늘 조금 전체적으로 S&P 500이나 나스닥이 좀 시장이 좋았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유가는 그래도 나름 안정을 좀 취하고 있어요. 보시면 요 자리에서 이렇게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쭉 위쪽으로 뽑고 있는데, 지금 한 82불, 83불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게 좀 내려와 줘야 돼요. 유가가 좀 내려와 주면 우리 증시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마 요거는 미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좀 막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달러 환율도 그나마 진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금리 인하 얘기가 요즘 솔솔 나오잖아요. 미국 금리 인하 하기 전에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긴 나오는데, 금리 인하를 쉽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이거거든요. 환율이 너무 높다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나라 원이 달러보다는 지금 약한 상태에서 여기서 또다시 금리 인하를 해서 원을 또 약하게 만든다라는 건 지금 금리 차이를 더 벌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보다 먼저 올리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면 이 원달러 환율이 최소한 한 1360원 정도는 내려와 줘야,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금리 인하를 아마 그때부터 좀 고민을 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좀 내려줘야 우리나라도 좀 올려주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위쪽으로 좀 올라가려다가요, 오늘 밑꼬리 움직이는 상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없고요. SK 하이닉스가 TSMC랑 얘기가 좀 뉴스가 너무 나와주면서 위쪽에서 또 움직이고 있죠. 예. 이게 바로 보유자의 영역인 것 플러스 정배열의 힘입니다. 예, 추세의 힘이에요. 하이닉스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음봉 맞아서 조금 떨어지나요? 했는데 22만 5천 원짜리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떠한 뉴스를 붙여서라도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추세와 정배열의 무서움이 바로 이겁니다. 배열을 한번 타고 추세를 한번 위쪽으로 올려 붙이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추세가 쉽사리 깨지진 않는데, 다만 뭐 요즘에 들어오는 하이닉스의 수급 주체 자체가 약간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좀 강한 게 살짝은 좀 부담스럽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보합입니다. 예, 삼성전자도 완전 정배열 탔죠. 예, 보시면 이 자리를, 이 8만 한 4천원, 8만 5천원 자리를 완벽하게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그저께 뚫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어저께 조정받고 오늘도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조정받다가 또 한번 위쪽으로 촥 쏟아주면은 9만원 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코스피 잠깐 좀 심도 있게 다뤄봤는데 코스닥으로 좀 넘어갈게요. 코스닥 오늘 살짝 조정받습니다. 왜냐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오늘 또 어저께 올라간 만큼은 아닙니다만 조정을 받는 바람에 밑으로 좀 내려와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 정도 조정은 괜찮아요. 예, 코스닥의 이 정도 조정은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역시나 1차 목표는 870포인트까지. 87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좀 욕심을 좀 내보자. 870포인트까지는 욕심을 내셔도 전혀 무관하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거래 대금이 어떤 게 좀 터졌나라고 본다면요, 역시 원전 쪽을 계속 보자고 했죠. 원전 쪽을 계속 보자고 했는데 어저께부터 움직임이 좀 좋았어요. 어저께 이렇게 움직임 보여줘서 윗골이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윗골이 위쪽에서 양봉을 보여주면서 원전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 쪽에서 보셔야 될 건 이제 체코원전 수준입니다. 이게 좀 금액이 큰데요, 체코원전 수준 쪽에서 아마 이슈가 나와주면서 원전 쪽이 먼저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먼저 움직여주고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체코원전이 꽤 금액이 커요. 지금 금액을 제가
이게 한 1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조 정도 될 겁니다. 예, 왜냐면 원전이 총 4기거든요. 총 4기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한수원이 원전 협약을 좀 따온다면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런 BHI 뭐 G2파워 우진엔텍, 우진 이런 종목들 다 위쪽으로 그냥 쏟아 올라가요. 오늘 보시면 한신기계도 좋고요. 한신기계 8% 올라갔고 우진 그냥 우진 좋고요. 우진엔텍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G2파워 G2파워만 살짝 좀 약하네요. G2파워만 살짝 약한 모습 보여주고 제일 강한 건 우리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이 확실히 이렇게 올라갔다 눌러주는데 이렇게 눌러줄 때 여러분들 도망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눌러줄 때 이렇게 눌러주는 자리에서 거래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버텨 보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기술이라는 회사 자체를 내가 믿고 원전이라는 게 민멘토가 계속 좋다고 했는데 라고 한다면 그냥 버텨 보는 거예요. 다만 내려가는 와중에 추가 매수는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내려가는 와중에 이게 저점이라서 여기서 추가 매수해야 됩니다 라고 포인트를 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눌렀다가 올라가는 자리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안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HB 테크놀로지가 또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큰 이슈라고 찾아볼 건 없는데요. 그래도 뭐 HB 테크놀로지가 좀 올라가 준다면 이쪽 장비 쪽에서도 또 매기가 좀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특별한 이슈 없이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HLB라든지 삼천당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 주고 있고요. 역시나 전선, 전압, 변압 계속 얘기하고 있죠. 눌러줄 때 다들 뭐라고 했죠? 눌러줄 때 끝났다. 눌러줄 때 이제 끝났다.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즈가 있어요. 전선 전압이라는 니즈가 있는데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뭐 덴마크나 이런 전기를 좀 덜 쓰는 곳에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영국으로 보낸다. 요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아프리카나 덴마크에서 생산한 전기를 영국으로 보낼 때 뭐가 필요해요? 해상 케이블이 필요하겠죠. 해상 케이블이 필요해요. 해상 케이블이 여기 뭐가 붙냐? AI 가속기 붙을 때 전기, 전력, 전압기 다 필요한데 당연히 전력은요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건 부담스러운 거 맞아요. 그치만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섣부른 판단이다. 끝난 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 끝난 게 아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원전, 태양광 이런 것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걔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전선 전압이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폭등이 나오거나 원전이 폭등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제가 원전이 좋다고 한 건 아마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을 거고요. 전선 전압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건 아마 요 떨어질 때쯤이니까 6월 초반이에요. 벌써 한 달 넘었어요. 5월 말, 6월 초 말 때 이제 조정받고 내려온다라고 할 때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이 차트 자체가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반도체 끝났다 이제 반도체 끝났다라고 하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자리가 무너졌나요?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가 무너졌나요? 삼성전자는 지금 악재예요. 노조, 파워 뭐 이런 것까지 악재, 생산 이슈 막 이런 거 악재 나오는데도 추세가 끝나지가 않아요. 얘는 만약에 노조 파워 없었으면 정말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소화하고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끝난 게 아니고 전력 설비, 원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저는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 살짝 조정을 받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상승 종목, 거래대금 종목은 크게 볼 거는 없습니다. 크게 뭐 의미 있는 거래가 들어왔다? 정도는 없을 것 같고 오늘 봐야 될 건 원전과 전력 설비가 오늘 역시나 괜찮았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또 원전 쪽에 오늘 상승 상위 종목 원전 쪽에 보이시죠? 한전산업 전력 원전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전기전도 말 그대로 원전이에요. 서전기전도 원전인데 이런 애들이 상한가 가주는 거 보니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S&T에너지도 원전입니다. S&T에너지도 원자력 발전 때문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 우리 기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약간은 좀 그 액침냉각 쪽으로 GST라든지 KN솔이라든지 KN솔 한번 볼까요? GST, KN솔 이런 종목들이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살짝은 약합니다. GST는 강한데요. KN솔은 약간 자리 자체도 살짝은 불안한 자리예요. 살짝은 불안한 자리다. 크게 볼 거는 없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크게 오늘
딱히 올라간 이슈는 보이진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설비, 전압 관리 이런 종목들 갈 때 원전주가 원래는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못 가다 보니까 약간은 좀 쉬어줬어요. 6월달 내내 보시면 6월달을 제가 네모칸을 쳐드릴게요. 6월달이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6월달 어땠나요?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가려다가 제자리 돌아왔어요. 한마디로 위쪽에서 샀으면 되게 재미가 없었던 시장이었다고요. 원전이. 근데 그거 바로 뚫어내고 위쪽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예. 얘만 보시면 돼요. 대장주. 예.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뭐 두산에너빌리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랑 뭐 우리기술 정도. 예. 얘가 가장 대장주격이다. 예, 이런 애들이 가장 대장주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G2파워라든지 뭐 BHI 이런 것들은 소대장주인데 만약에 탄력을 원하시면 좀 작은 종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뭐 오늘 특이하게 이 종목이 좀 올랐네요 라는 느낌은 좀 없었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오늘 하루 정도 쉬어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원전과 전력 설비를 굉장히 좀 좋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팩트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한 테마에서 계속 버팅기고 있다면 언젠가는 내 차례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전과 전력 설비를 얘기할 때 뭐가 많이 갔냐면 바이오 쪽이 갔고, 반도체 전공종이 갔고, 반도체 후공종이 갔고, SK 하이닉스 쪽이 많이 갔어요. 그때는. 그때 많이 갔는데 지금은 다시 원전과 전력 전압 쪽에 시기가 돌아왔고요. 체코 원전까지 어떤 소식이 나올지 몰라요. 체코 원전이 만약에 뭐 실패로 돌아간다라면 원전 쪽에 다 밑으로 또 조정을 받겠죠. 그럼 밑으로 조정을 받을 때 또 추가 매수를 진행해도 될 정도로 원전 테마는 살아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현재 체코 원전이라는 건 우리나라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체코 원전을 수출하려고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지금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죠? 뭐 우파가 뭐 장악했다, 좌파가 장악했다, 뭐 제3지대가 장악했다, 뭐 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처음에 같은 유럽의 이점을 좀 살려가지고 프랑스가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프랑스의 정세 정책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고, 올림픽도 개최를 하는데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 마크롱 부분이 상당히 지지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나와주면서 아마도 뭐 제가 무조건 확정적으로 수주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률상으로 원전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마지막 멘트를 드리면서 오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